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섹션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과 뭐 여러 가지 그 과정과 비판과 담론들이 있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어떤 방향으로 모으지 않고 그다음에 대안을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 자리에서 제가 대안을 또 거기다 첫 번째 얘기를 드려야 돼가지고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런 공공영역 디자인 사업을 하나의 뭐 관점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 공공영역 디자인 사업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로 잡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디자인이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어떤 그 생활의 변화나 생활의 뭐 일상의 어떤 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으로서의 디자인 문제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아닐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제 얘기를 하는 것에 이제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전제가 뭐 계속 이제 우리가 어떤 주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뭐 디자이너냐, 뭐 행정이냐, 또는 시민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그것들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주체에 대한 전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뭐 얘기를 처음에 서두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이 시민 참여가 부족했다, 시민과 소통이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시민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럼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도 이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이거를 뭐 혜택을 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나는 아닐 텐데 나 이외에 어떤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이제 그런 착한 동기에서 뭔가를 수혜를 준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나 이외일까요?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면서 나 이외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시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할 때 나 이외에 보통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저 같은 여러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 또는 내 바로 이웃이나 나의 어떤 동료들이 거기에 포함된 이제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나 이외에 그냥 시민이다 이런 개념으로 놓고 막연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닐까. 그걸 나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바꿨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전제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정 같은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는 보통 다 이게 생산자이잖아요. 전문가로서. 근데 그런 개념을 좀 포함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나 외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소비자일 수도 있으니까 생산자와 그 소비자를 포함한 우리의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늘 우리는 항상 이제 주체였는데 주체 말고도 대상으로 놓고서도 그 우리 개념을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런 플러스 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나를 포함한 우리에 대한 개념을 놓고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 대상 또는 주체를 다시 생각했을 때 무엇인가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해온 우리의 어떤 대안적인 디자인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첫 단추를 한번 깨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출발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시민이 무엇인가, 주체냐, 객체냐, 생산자냐, 소비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공공 영역에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했을 때 하나의 핵심적인 그것이 동력입니다. 그 동력을 우리는 보통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휴먼에어라고 합니다. 그 휴먼에어를 가장 중심에 놓고 이걸 먼저 첫 단추를 잘 꿰게 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 디자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저 휴먼에어를 어떤 방식으로 돌려서 그 지역이든 그 공공 영역이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런 프로그램 영역을 놓고
이 디자인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휴먼웨어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텐데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뭘까? 이런 부분을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어떤 연결된 산물로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공공영역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꿰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에 저는 디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여러 가지 개념으로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 거버넌스다, 뭐 협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그게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구체적인 그 철학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쓸만한, 거버넌스도 많은데 진짜 쓸만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우리 지금 디자인 대안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았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요걸 제 앞에 전제를 증명해 보이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이제 공공사업들을 오래 해보니까 아까 쓸만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게 어떤 지역이든 큰 단위의 광역권이든 이런 범위에서 어떤 디자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바로 시민들도 원하고 전문가들도 그걸 원합니다. 먼저 뭐 쇠불은 단숨에 이렇게 빼라고 도대체 뭘 할 건가 이걸 바로 정하고 그걸 빨리 실행에 옮기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근데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정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시너지 자체를 다 놓치게 돼버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그 광역권에서 도시에서 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걸 했을 때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충분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과정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왜냐고 질문을 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거는 뭐 도시 사례는 아닌데 여러분들 1박 2일에 나왔었던 대이작도라고 가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깜깜해서 대답을 안 해도 다 안 보인다고. 네. 작년에 저희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을 때 저기에 있었습니다. 연평도하고 대이작도는 좀 멀긴 하지만 저희가 작업을 하러 들어갔을 때 굉장히 거리는 멀리 있어도 좀 위험한 느낌을 이제 받았던 곳인데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쪽에는 뭐 덕적도나 자월도나 이런 것이 모여 있는 대이작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사업들을 이제 인천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진행해 본 것입니다. 이 제목은 이제 공공예술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을 했을 때는 공공예술 사업이나 또는 디자인 사업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나 방법론들은 굉장히 비슷한데 결과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끌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곳은 앞에 잠깐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모든 지역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지역도 과거에는 완전히 어촌의 경제 생활을 다 유지하고 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 생활 자체가 어촌의 일에서 이게 도시에 대부분 이제 쉼터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관광업으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섬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대부분 다른 지역은 커뮤니티가 없어서 문제인데 굉장히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묶여져 있고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경제 환경이 바뀌는 어떤 지역일수록 그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조사를 해보니까 큰 갈등의 이제 그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작도 안에 3개의 이제 마을이 있는데 마을 간에 굉장한 편차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인프라나 또는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편차가 생기고 있었고, 두 번째는 장년층과 노인층 또는 어린이층의 세대 간에 굉장한 격차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본의 격차인데 외부에서 돈을 벌어갖고 다시 들어와서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섬에는 공공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촌이나 농촌을 살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공사업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가능성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이 이 격차를 좁혀주는 것이 아니라 더 격차를 벌리는데 공공사업이 대부분 쓰이고 있다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사업에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외면할 수가 없었고, 이런 격차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동일하게 사업을 했을 때는 이런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제 균형을 갖게 하고, 그 균형이 결과적으로는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잘 돼서 격차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이 잘 돼서 지역 전체가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커뮤니티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방향을 정했고,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 몇 가지 사업들은 뭐 이게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고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 수반되는데, 첫 번째 마을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조경과 화훼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구마을을 이제 재생시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좀 장기적으로 대작도의 어떤 꿈 같은 것들을 실제적인 마을 설계로 마을 계획을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외부의 작가들이 이 섬에 들어가면서 평상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외부의 작가의 시선에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게 하는 이제 사업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뭐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2월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장님과 몇몇 소위 그 마을에서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재력과 또는 뭐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몰려와서 니들 사업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지역에 하등 도움이 안 되니까 나가라. 니네 공공사업 그냥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이유를 들어보면 뭐 세세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벽화를 그려야지 왜 그런 걸 하느냐. 뭐 꽃은 왜 꽃을 심느냐. 굉장히 큰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야 관광사업이 잘 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였죠. 근데 이런 거를 놓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이 커뮤니티, 우리가 전문가가 하는 커뮤니티 사업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한마디로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치부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원인들은 제가 여러 가지 지역 사업을 하면서 경험해 본 결과는 우리가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이런 단계가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원래 사는 사람들을 객으로 대하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리드해 나갔을 때 이 마을의 여러 가지 지금 계획된 사업들이 그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전문가가 제안을 한 거죠. 그 제안 자체가
옳건 그르건 이런 싸움이 한번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 마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꿈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고민의 시작되었다. 그 질문을 전문가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그야말로 아까 협치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잘 녹여냈을 때 좀 성과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한 사례는 뭐냐면, 작가 하나가 여기에 주민들과 시를 만드는 것들을 진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음반을 만들어낸다든지, 그 음반이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져서 이런 그야말로 주민과 전문가가 하나의 이제 공연 같은 걸 만들어서 화해하는 어떤 것들을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또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앞에 있는 꽃과 뭐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한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무슨 장화 같은 거죠. 사진을 이렇게 우연히 딱 보면 꼭 저게 작업일까 아니면 널어놓은 것일까? 이거 뭐 바보 같은 질문이야. 널어놓은 것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어떤 새로운 그 지역만의 풍광을 만들어낸다든지,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작업을 한 것은 이 벽에 그린 꽃밖에 없죠. 이 화분을 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꽃만 그려달라. 매점과 뭐 이거는 원래 여기 분들이 쓰신 글자고, 앞에 널어놓은 이런 풍광글도 원래 지역에 있는 이분의 이제 자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과정을 전문가로서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 가까이 있는 부천에 굉장히 중심지에 있는 공원의 이제 사례인데요. 이 공원은 과거에 만들어진 공원을 한마디로 리모델링하는 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그야말로 이걸 쓸 수 있는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설계를 직접 해서 좀 더 낮은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함으로 해서 더 좋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과정처럼 결과물을 예상한 그림인데,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의 전체 학교 공간을 설계하고 개선해내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학생이나 교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교 공간들을 개선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이 설계하는 과정 자체를 그런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저희가 그 과정을 제대로 설계하고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결과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전문가로서의 디자이너가 이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손끝으로 디자인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전체를 설계해서 결과적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과정 중심 디자인이 성과가 없고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그냥 그렇다고 하는 감수성일 뿐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개념과 과정을 전문가로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광주의 양림동의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근대 역사 마을로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역사 문화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 마을로 고착돼 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을 자체가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너무 고착돼 있었는데 이걸 활용한 마을 재생으로 바꿨을 때 얼마나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민과 이런 끝까지 운영하는 데 갈 수 있는지를 이 프로세스 전문가로서 설계를 하면 이후의 산업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념을 역사문화마을에서 다원문화마을로 바꾸면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사업 구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 구상은 저희가 주민들의 참여를 아까 일으키는 과정에서 예시물로서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겠다. 특히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런 숙박 모텔 사업은 이 마을에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재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를 굉장히 창조적으로 대화하는 문 열기를 이제 시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이게 사업을 무엇이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런 사업이 됐을 때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제대로 서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안적인 삶에 관한 문제는 한마디로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체에 관한 문제에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마을이나 도시를 이제 다시 디자인해 나가야 되는데 첫 단추는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가 이걸 전문적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이 공공 영역의 디자인 사업 중에 중요한 대안적인 디자인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